평생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살아오셨죠? 달콤하고 상큼하니까 당연히 내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후식으로 맛있게 드신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만 믿으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현실입니다. 매년 나름이면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십니다. 원인은 담배도 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지금 소리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9명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들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의료산업은 건강한 사람을 퇴원시키는 것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운영되니까요. 예방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에 독약이 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중요한 내용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트 1. 늙어가는 콩팥,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될까? 본격적인 과일 소개에 앞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 나는 평생 이 과일들 먹고도 멀쩡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콩팥의 라과 기능, 즉 사구체 라과률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샀을 때는 하얗고 깨끗해서 불순물을 짝짝 걸러냅니다. 하지만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쓴 필터는 어떻게 될까요? 꽉 막히고 녹이 쓸어버립니다. 예전만큼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신다면 그건 몸에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칼륨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꽉 막힌 필터가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난 건강해 라고 자부하며 참외나 수박을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제가 말씀드릴 이 4가지 과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파트 2. 콩팥을 망치는 4가지 악당 과일. 1. 달콤한 유혹, 참외, 그리고 멜론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여름철 국민과일, 참외입니다. 멜론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외가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건강한 30대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70대에게 참외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콩팥은 이걸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걸러내질 못합니다.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참외 드셨다가 응급실에서 긴급 투석을 받는 비극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초록색 함정, 키위 2번째는 키위입니다. 방송에서 비타민C의 왕이라며 면역력에 좋다고 챙겨 드시죠? 하지만 키위는 사실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키위 100g에는 300mg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키위를 딱 한 개만 드시는 분은 잘 없죠. 보통 2~3개씩 깎아서 드시는데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 2개를 드시면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하라박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데 야기의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할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3. 물 고문. 수박. 세 번째는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많은 분이 수박은 대부분 물이니까 콩팥을 씻어주겠지 라고 오해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수박은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댐 역할을 합니다. 댐이 고장난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폐부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거나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공포스러운 상황. 수박맛 조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농축된 독.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 마지막 네 번째 경고 대상은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콩팥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고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미사일처럼 치솟아 콩팥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줍니다. 게다가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콩팥의 미세혈관, 사구체를 막아버립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가속화시켜 결국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 3.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 냉장고에서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를 다 치우셨다면 이제 막막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안전한 수준을 넘어 망가진 콩팥 필터의 녹을 닦아내고 피를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박성훈 할아버님은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투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지만 제가 처방해드린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 기적처럼 크레아티닌 수치가 3.5에서 1.2로 정상화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1. 녹 방지 코팅제. 딸기.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아서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느라 염증 수치가 높은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기는 칼륨 함량이 100g당 150mg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씻을 때 꼭지를 미리 따지 마세요.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세요. 하루 7알에서 10알 정도를 약이라 생각하고 챙겨 드세요. 2. 혈관 배수관 세정제. 파인애플. 두 번째 추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고기 드시고 소화 안 될 때 파인애플 드셔보신 적 있죠? 그 소화 능력이 콩팥을 살립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큰 원인 중 하나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해 필터가 막히게 되는데 브로멜라인이 투입되면 이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뻥 뚫어주는 세정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라 콩팥의 부기를 빼줍니다.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지만 칼륨은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착한 과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물에 절여진 통조림은 혈관을 망칩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시고 심지, 가운데 딱딱한 부분을 버리지 마세요. 심지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습니다.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면 식후 디저트로 최고입니다. 3료산 킬러, 체리. 세 번째는 과일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료산 수치가 높고 통풍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료산은 콩팥의 부족한 결석을 만들어 조직을 난도질합니다. 체리는 바로 이 료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료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먹은 통풍 환자들은 발작 위험이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는 게 좋으며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천연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콩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해독 스펀지. 배. 마지막으로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배입니다. 수박이 홍수를 일으킨다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주는 배수공사 전문가입니다.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올린 성분이 콩팥의 열을 내리고 염증을 식혀줍니다.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과즙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하시다면 얇게 저며 드시거나 배숙이나 배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배 반 개 정도면 일주일 안에 소변이 맑아지고 몸에 부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파트 4. 콩팥을 살리는 섭취 골든타임.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박성훈 할아버님이 콩팥을 되살린 5가지 섭취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과 당분은 콩팥에 큰 충격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끊으셔야 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야식으로 과일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양을 지키세요. 하루 총량은 200g, 즉 종이컵 1컵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식후 반컵, 점심 식후 반컵으로 나누어 드세요. 씹어야 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 30번 이상 씹어서 입안에서 죽처럼 만든 뒤 삼키세요. 침 속의 소화 효소와 섞어야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 영양소만 쏙쏙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섞지 마세요. 건강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갈아 드시는 분들 많은데 콩팥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뱃속에서 덩어리가 저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과일 단독으로 혹은 물과 함께 드세요. 약과의 거리두기.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약을 드시고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 시작됩니다. 박성훈 할아버님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안아주지도 못하겠구나 하며 눈물 흘리시던 그분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습관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건 그분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랄로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 사기, 오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좋은 과일조차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다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마트에 가서 참외 대신 배를, 오렌지 주스 대신 딸기를 카트에 담으세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며 웃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나빠져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약 냄새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밥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